오늘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229명 더 나왔습니다. 이제 누적 확진자는 모두 433명이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확진자 수가 매일 2배씩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없던 세종, 강원, 울산에서도 나왔습니다. 전국이 뚫린 셈인데 특히 환자가 100명 넘게 나온 경북 청도 대남병원은 오늘 처음으로 코호트 격리, 병원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어서 저희 기자들도 감염 위험이 없는 선에서 직접 현장에서 정확한 상황과 방역 대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례로 지역들 연결해보고 새롭게 확인되는 소식들은 중간중간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숨진 환자가 2명 나온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진 대남병원부터 연결합니다. 자, 이령 기자. 오늘 대남병원에서 또 환자가 90명 넘게 나와서 모두 111명이 됐죠. 정신병동에 있던 환자들은 몇 명을 빼고는 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보건당국은 대남병원 의료진과 입원 환자 등을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가 끝난 인원은 256명입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1명이 확진 환자가 됐습니다. 또 전국의 확진자가 346명이니까 3분의 1 정도가 이곳에서 나온 셈입니다. 확진자 111명 중 102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인데요. 이 중 대부분은 폐쇄병동으로 운영되어 온 정신병동에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중 의료진 등 직원은 9명입니다. 아직 조사 중인 환자도 14명 있기 때문에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한 곳에서 환자가 많이 나오는 게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병원은 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층은 없고 1층, 2층, 3층, 그 다음이 바로 5층입니다. 5층이 정신병동인데 폐쇄된 상태로 운영돼 왔고 병실은 대체로 여러 명이 써왔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확진자들 대부분이 이 5층 정신병동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2월 15일 전후에 정신병동 입원 환자들 대부분이 발열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견된 후에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호트 격리가 됐잖아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지도 전해주시죠. 네, 우선 확진자 중에서 폐렴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중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집중 치료가 가능한 격리 병상으로 옮긴 건데요. 그 외에 정신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확진자 중에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대남병원의 코호트 격리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원래는 확진 환자가 생기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옮기려 했는데요. 추가된 환자 수가 많아서 아무래도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코로나19 환자이면서 동시에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격리 상황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논의 끝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 대남병원 5층을 정부가 격리병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격리 상황을 견디는 게 또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려면 의료 인력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의료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한 번에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또 감염된 의료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격리 조치가 되어 있어서 의료진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군의관 등 의료 인력 20명을 대남병원에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감염내과 의사, 그리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투입한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진들도 개인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도록 하는 등 감염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희령 기자였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코로나19로 인한 3번째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북 경주시에서 40대 남성이 숨졌는데 사후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확진자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최근 자택에서 혼자 숨진 채 발견됐고 사인이 정확하지 않아 경찰과 보건당국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뒤 경주시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경북 구미와 울산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한 달 넘게 확진 환자가 없었던 울산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지금 구미에 나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확진 환자가 나온 삼성전자 사업장이 폐쇄됐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선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확진자가 나온 곳은 제가 있는 이곳 경북 구미 임수동에 있는 삼성전자 제2사업장입니다. 지금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모든 건물에서 방역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 출입구가 폐쇄된 가운데 직원들의 출입도 통제된 상태입니다. 이곳 무선사업부에서 일하는 28살 여성이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 여성을 곧바로 자가격리시킨 뒤 모든 직원들을 귀가 조치시켰는데요. 오는 월요일까지 공장 전체를 폐쇄 조치하고 수요일까지는 이 여성이 일했던 건물을 폐쇄 조치한 뒤 추가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 기자, 그럼 혹시 환자의 감염 경로는 파악이 됐습니까?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여성은 지난 16일과 18일 이틀 동안 대구에 있는 남자친구를 대구 동성로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남자친구는 지난 9일과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모두 앞서 31번 환자가 참석했던 날과 동일합니다. 구미시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남자친구에게서 감염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울산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울산의 확진 환자도 대구 신천지 교회를 다녀온 사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7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대구에 사는데 지난 9일 역시 대구 신천지 교회를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0일과 15일 그리고 21일에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부모님 집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마지막 방문 당시 KTX 울산역에 나와 있던 보건소 직원들이 발열 증상을 보이는 이 여성에게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유했고 어제 선별진료소 간이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고 오늘 최종 정밀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예, 울산에서도 환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전국 17개 광역단체로 모두 퍼진 거죠? 네, 맞습니다. 울산까지 포함하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환자들의 접촉자들에 대한 자가격리와 함께 이 환자들의 정확한 이동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서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예, 어제까지 청정 지역이었던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확진 환자 5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춘천과 속초, 삼척인데 이번에도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환자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국가지정병상이 있는 강릉의료원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조승현 기자, 가장 먼저 확진자 소식이 나온 게 춘천이죠? 그렇습니다. 이 강원도 춘천에 사는 30대 여성 2명이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에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본 걸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31번 확진자도 예배에 참석했는데 시간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춘천에 돌아온 뒤에 이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다며 질병관리본부에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이 없어서 검사를 받진 않았습니다. 춘천시 보건소가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걸 파악하고 이들 2명을 격리 조치한 게 지난 18일인데요. 이후 검사를 했고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이 내려지자 2명 모두 지금은 강원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 격리했습니다. 예, 속초와 삼척에서도 확진 환자가 연달아 나왔는데 여기 역시 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됩니까? 네, 우선 속초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먼저 39살 여성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대구에 있는 동생 집에 다녀온 뒤에 기침과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23살 상근예비역 군인인데요.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충북 단양과 또 경북 문경을 여행했습니다. 이후 19일에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해열제를 먹었고요. 어제는 가래와 비염 증상까지 나타나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삼척의 확진자는 21살 남성입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친구 3명과 함께 대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이 발열과 두통 그리고 목 통증이 나타나서 역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속초와 삼척 확진자 3명은 지금까지는 신천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 강릉의료원 음압병실에 격리돼 있습니다. 네, 강원도에서 나온 환자들이 모두 어쨌든 대구와 관련이 있는 거군요.
사실 강원도는 한 달 넘도록 환자가 나오지 않았던 만큼 주민들 걱정도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뚫린 것도 뚫린 거지만 이 하루 만에 5명이나 추가돼서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3개 지자체는 공공시설의 문을 닫았고 또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확진자들의 동선과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방역을 하고 또 동선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3개 지역 유치원은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교도 개학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들의 동선이 마구 퍼져서 그것 때문에 불안감을 한때 더욱 키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동선이 퍼지면서 불안감을 부추기는 걸 좀 막아야겠죠.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충남 계룡대 공군 장교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걸 시작으로 충청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2명, 세종에서 1명, 충북 청주에서 2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청주 2명 확진자는 30대 부부인데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걸로 알려져 승객에 대한 감염 우려가 큽니다. 이들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 청주 의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효정 기자, 이들 부부는 전북 확진자와 연관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북에선 이틀 전 김제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고 이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 전주에 사는 A씨가 어제 또 확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 동료 A씨와 이번 그 청주의 확진자 부부가 가족 사이였던 겁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충남 태안으로 가족 여행을 함께 다녀왔고 이후 3일 만에 의심 증상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부부는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여행을 함께한 다른 가족 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B씨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청주 시내에서 택시 영업을 했습니다. 태안 여행을 갈 때도 이 택시 차량을 이용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택시 영업 중에는 마스크를 쓴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들른 청주의 마트와 식당도 일시 폐쇄됐습니다. 예, 그리고 대전과 세종에서도 오늘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왔잖아요. 이들의 동선은 좀 어떻습니까? 네, 대전 확진자는 20대 여성입니다. 지난 13일부터 6일간 대구에 머물렀습니다. 대전에 도착한 18일부터 열이 났었는데 해열제만 먹다가 20일에 보건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타고 번화가에도 들린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보건소가 자가 격리 조치를 내린 뒤에도 생활용품점이나 우체국을 다녀오는 등 방문한 곳이 17곳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함께 지낸 친구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종업원 같은 밀접 접촉자 9명은 자가 격리됐습니다. 조금 전 오후 4시쯤에는요. 대전에서 60대 여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태국을 여행한 대구 주민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에도 확진자가 있습니다. 30대 남성인데요. 별다른 증상은 없었지만 최근에 대구를 다녀온 적이 있어서 보건소를 찾았는데 오늘 오전에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효정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에서 20대 여성이 1차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판정에서도 결과가 같다면 제주 지역의 확진자는 2명이 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지성 기자. 이 여성이 대구를 다녀왔다고 하죠? 네, 확진자는 제주도 서귀포 호텔에서 수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고향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대구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구에서 정확한 동선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여성은 신천지 교회와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현재 이곳 제주대학교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제주로 온 게 지난 일요일인데 어제까지 제주 시내를 다녔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일요일 제주도에 도착한 뒤 버스를 타고 서귀포에 있는 직원 숙소로 갔습니다. 월요일엔 서귀포 호텔에서 일했고 인근 주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밤부터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화요일에는 숙소에 하루 종일 머물렀고 수요일에 내과와 선별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이때 정상 체온이어서 일단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계속되자 어제 다시 선별 진료소를 찾았고 오늘 새벽 1차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꽤 많은 곳들을 다녀간 것 같은데 그럼 그 다녀간 장소에는 어떤 조치들이 내려졌습니까?
네, 이 여성이 들린 호텔, 병원, 편의점은 모두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접촉한 동료 직원, 호텔 고객, 버스 승객까지 수십 명이 자가격리 됐습니다. 접촉자를 계속 파악 중이어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제주 확진자들이 모두 대구를 다녀온 뒤에 발생을 해서 제주와 대구로 있는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요. 네, 제주도 확진자들은 모두 대구를 다녀온 뒤 증상을 보였는데요. 제주도는 제주와 대구 사이 비행기 노선을 일시 폐쇄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현재 협의 중입니다. 제주항공은 대구와 제주 사이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관광객들의 발길도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네, 취지는 오늘 오후 제주도 내 관광지인 용두암을 찾았는데요. 평상시 주말에는 국내외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숙박업소에도 예약 취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김지성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안전지대로 불리던 부산에서도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지정 음압격리 병실을 갖춘 부산의료원에 구석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구 기자, 부산에서 확진자가 4명이 나온 거죠? 네, 어젯밤에 2명, 오늘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까지 해서 총 4명이 맞습니다. 이 중 2명은 제가 있는 이곳 부산의료원 음압병실에, 나머지 2명은 부산대 병원 등에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모두 안정적입니다. 어젯밤에 확진된 환자 중 57살 여성은 인후통 증상이 있어서 해운대 백병원을 찾았다가 검체 조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또 19살 남성은 두통을 호소하며 부산 대동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추가로 확진된 20살 여성은 광안리 한서병원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후에 확진된 1명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인 것으로 질본은 파악했습니다. 예, 확진자들이 거쳐간 동선은 좀 공개가 됐습니까? 네, 일단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의 18일 이후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50대 여성은 18일 수서역에서 SRT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해 해운대구 집에 들렀습니다. 19일에는 장산 성당과 반여동 식당 등을, 20일에는 해운대 일대 병원과 약국을 다녔습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10대 남성은 18일 동래구 전자공고와 목욕탕, 마트 등을 갔습니다. 19일에는 온천교회, 20일에는 광안리 음식점을 오갔고 어제는 동네 메가마트 등을 들렀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된 20살 여성과 신천지 교회 관련자의 구체적인 동선은 조사 중입니다. 예, 감염 경로는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50대 여성은 최근 대구에 사는 친언니가 부산을 방문해 장시간 접촉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 호흡기 질환이 있었는데 보건당국은 오늘 이 여성의 언니를 검진하고 있습니다. 10대 남성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최근 중국 우한에서 전용기로 철수한 뒤 충남 아산에서 2주간 격리됐다가 퇴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버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보건당국은 감염 가능성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대 여성은 일본과 필리핀, 대구 등을 다녀온 기록이 있지만 역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신천지 교회 관련자도 파악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청도 대남병원에서 음압병실을 찾아 부산대 병원에 왔다가 숨진 50대 여성 환자, 사인은 나왔습니까? 네, 보건당국은 코로나19로 평소 앓던 폐렴이 악화돼서 사망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대남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었는데 지난 11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음압병상이 부족해서 어제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바로 숨졌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에서 구석찬 기자였습니다.